자리를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 행정사무관선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다섯째 날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담당 및 충무관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항을 기본예항, 주요 업무 추진항, 특수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 기본항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5개 담당, 현재 23명이 근무 중입니다. 나머지 기본해당은 임무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항입니다. 11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 30만원씩의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리 고성군은 올해 7월 9,872명에게 29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고, 바뀐 지침에 따라 800명에게 2억 4천만원을 추경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인 재안전 공개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농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와 질병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7억 5,700만원이며 5,667명이 가입하여 이 중 364농가에서 3억 8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협약 체결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통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공동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북부 생활권 7개 면 지역입니다. 영연면, 영호면, 개천면, 구만면, 해안면, 마안면, 동해면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총 30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하여 농촌 공간 재생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악취로 민원이 많은 3개의 돈사에 대하여 새로운 장소를 정해 집단화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6억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구 심지를 농촌의 경제 문화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농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주민 신기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 다음 보건 사업 등 19개 사업에 올해 126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연사 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3억 7,200만원으로
개천면, 봉치마을 등 6개 지구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개천면 봉치마을은 올해 4월 마무리할 예정이고 나머지 5개 지구는 2025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성장을 유도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과 기술 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융자 포함해서 14억 8,700만 원으로 청년 창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귀농기촌 농촌 유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인력 확보와 활력 있는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융자 포함 25억 9,350만 원으로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성군에 최근 5년간 귀농 기촌 평균 인원이 702명 정도였으나 올해는 10월까지 1,328명이 귀농 기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일손 부족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서 농촌 고용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의 경우 9,939명의 인력을 중개하였고 올해는 10월 현재 11,422명에 대하여 중개를 실시하여 목표를 초과함에 따라 이해 추경 시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맞춤형 농업 전문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의 선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 전문 교육 지원 사업으로 새 농업인 실용 교육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911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영농 기초 기술 교육은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농기계 인재사업 및 순회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바짝물 기계화율 제고와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비롯한 3개소에서 10월 말 현재 6,213농가가 임대사업소를 이용하였으며 55개 마을 732명에 대해 순회교육을 하였고 순회교육 과정에서 1284건의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중소농기계 공급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기계화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6,500만 원으로 보행 관리기 위해 4종 총 291대의 농기계를 해당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농경계에 농가 편의 제공 및 농업의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3개의 임대사업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건으로 봄철은 탄력적 운영을 마쳤고 가을철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에서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정책과 소환 주요 업무 추진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주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식과 소환 업무에 대하여 기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도희 의원님 기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도희 의원입니다. 우리 여창호 소장님, 또 박태수 과장님, 우리 또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귀농기촌 해남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이랑 20페이지. 국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기촌 실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턴행과 연고가 없이 이주하는 재행 귀농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귀농기촌 현황은 2016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1,328명까지 도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기농 정책이 그만큼 진보해 나갔다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서 기농인의 집 입주 공고를 보았습니다. 기농인의 집은 몇 채라고 나오던데 맞습니까? 예, 네, 제가 맞습니다. 입주 신청 자격은 도시인만 해당됩니까? 예, 도시인들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의 기농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직업이 농업이 아닌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농인의 집 거주자 중에서 우리 군에 정착한 가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지금까지 5명이 입주를 해서 2명은 고성군의 주소를 옮겨서 지금 현재 정착했고, 한 분은 사망했고, 2분은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연무지 기간에 신청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5명 했습니다. 기농인의 집에 거주하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큰 건 우리 고성의 이제 문화를 경험해보고 관광지 등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농특보센터를 또 이용해서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고성에 좀 물들 수 있게끔, 그래서 고성이 살기 좋은 곳을 좀 인식되고, 그래서 좀 정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3분기까지 기농촌이 1,328명이라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 대책, 증가 시책과 더불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절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시책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간에 보면은 기농기촌 그 최근 5년 추이 보면은 우리 2020년도에 또 1,323명에서 작년에는 좀 하기 낮다 그래요. 예. 자, 올해는 1,328명, 또 이 이후에 또 더 많을 것인데 정점으로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보면은 기농인 안전 정착 지원, 기농 세대 지원 사업, 기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기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5가지, 4가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온 자격증을 이제 3명을 지원했고, 하는 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고성군 인구 증가 정책으로서는 사실은 기농기촌을 우리가 근거하는 게 최고의 이제 그 인구 증가 정책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농정책에서도 그 기농구촌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문의를 하시면은 꼭 우리 고성군에 그 기농구촌 할 수 있게끔 그 사업비를 조금 확대를 더 하고 또 혜택을 주시더라도 그 우리 그 인구 증가 정책에 많은 기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또 뭐 자체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방향을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 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창호 소장님 그리고 박현수 과장님, 이하도 센터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방금 그 기농기촌 더불어서 우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책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인구도 어마무너졌죠. 예. 또 우리가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아마 65세 넘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군에 정착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또 사료됩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및 농업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진흥 직불제,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후계농업 경영 인육성 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14억 8,7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연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총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는 한 40명에게 2억 8,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억 8천에 40여 명에게 예, 예. 그러면 14억 8,700만 원 이거는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후계 농업인 육성이 융자가 또 10억이 있다 보니까 예, 점차 이렇게 융자 빼고 저희들이 2억 8,700만 원 지원했고 융자 포함하면은 전체 14억 8,700만 원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2억 8,700만 원 어떤 내용을 지원이었습니까? 청년 장로리 연금정착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안정적인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시설비 그런 것들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가 청년농업들이 정착하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초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고 그 영농 기술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교육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마 청년들이 교육이나 경영 능력 향상 또 농업인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또 필요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이 할 게 있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청년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 또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이렇게 이 청년 농업인들도 사실은 인구 증가 시제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대농 경력농업인들 간담회를 이번에 8월달에 추진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정치했는데 역시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승군에서도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청년들도 기농기 처음 또 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고 또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인력 부족도 많이 지금 호소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인력 부족은 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승군의 전체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고용 인력 센터를 통해서 고용 인력 센터도 점차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갖고 저희들이 뭐 현재까지 계획 중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절 근로자들을 한번 이렇게 초청해서 농가에 이제 일단 한번 공부해 볼까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절별 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예.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경남시군에 우리 고성군만 빠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이 계절별 노동자들이 근로자, 농촌 이래가지고 뭐 고성하고 몇 군데만 빠져 있더라고. 저희들도 파악으로 한 18개 자치단체 중에 지금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한 곳이 한 10여 군데로 지금 파악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도시 차원은 없고 도시 지역은 없는데 고성군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계절별 근로자를 좀 발빠르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청년 우리 안정적 농업인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오셔갖고 하시다 보면은 근로자가 부족해서 상당히 버거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만에 하반기부터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보면 학습단체 이제 4H라고 하는 단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농업인들이 오면은 4H하고 또 연계하고 할 사업들이 좀 있을 것인데. 예, 아무래도 청년 농업인들이 서로 좀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IH나 한국 농업경영인들이나 이런 데 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는데,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를 또 기성세대는 많이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세대 간의 괴리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가면 배울 것이 많으니까 한번 참여해서 활동을 해보시고 계속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여튼 소장님 어찌 보면은 기농 또 청년 농업인이 이리 올 수 있게는 있을 수 있는 촉진하는 방법이 각종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개발하시고 또 홍보 잘해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하시면 계십니까? 예, 제가 그럼 또 간단하게 또 보충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 시대 청년 농업 육성 지원 사업에 우리 김석환님께서 이제 본질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5개 사업하고 있다는 예, 5개. 그래서 사업량이 이제 47명의 지원이 되는데 지금 뭐 용동 정착 지원금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신혼기술제 지원, 그리고 활성화 지원,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 지원 금액이 다 지역 우리 도에 비교를 하면은 우리 고성군의 지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또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로 봐요. 그 군비 부분 지원 부분이 또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다 지원하고. 저희들은 일단은 자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도비 지원 사업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서.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년농업 육성을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성군에 또 나름대로의 좀 뭐 인센티브라든지 줄 수 있는 거를 좀 더 준다고 하면은 우리 청년농업원들이 고성군에 그를 지원하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일단 청년농업인데 들어왔으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거의 100% 반영을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든 군비 지원 사업이든 매칭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타 시군보다 그래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천엔에도 많게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쪽에 또 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수 의원님 보충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우리 담당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게 전년도에 우리 의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걸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30 농민 귀농귀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이분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방식,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근 농지가 방치되어 있으면 고란이나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많이 와서 훼손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매입을 해서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예, 제가 이 8월달에 와가지고 그렇죠. 끝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든 이유가 좀 방치되어 있는 땅들은 아무래도 좀 농사 짓기가 어려운 그런 땅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제 매입을 하게 지자체에서 그것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농지인데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농지법상에 또 임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임대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이 되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농정공사에서 하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전년도 농지은행 이제 우리 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2021년도에 이제 85필지
한 17헥타르를 매입했고 그다음 인대는 12헥타르를 인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쌀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방치되어 있는 이런 땅들은 또 이제 훼손의 또 소지들이 워낙 많고 하고 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제 쓸 수 있는 농지들은 적극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해서 청년 그 기농촌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그 후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하시면 되십니까? 다음 우리 이정수 의원님 본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은 12월 1일까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농민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예, 저 과장께서 답변 어르시면 담당 저 팀장께서 답변하실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제 법률 자체는 이제 농기술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농협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부 이제 농협을 통해 주고 그다음에 초기에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 전체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업무 담당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서로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렇다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50%, 도와 구성군이 40%, 그 다음에 농가에서 10% 부담을 해서 NH농협 손해보험이 지역 농업을 통해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데 그러면 NH농협 손해보험이 선정된 타 보험회사가 아닌 NH농협 손해보험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담당 팀장께서 간단히 오시고 앞에 오시가지고 마이크 오시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작물 재해 안전보험료는 풍수에 등을 대비해서 만약에 태풍이 지나갔다 큰 수해를 입었다 했을 때에 농협을 통해서 보상한 제도고요. 제과에서 추진한 업무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입니다. 농작업 시 농민이 상해를 입었거나 돌아가셨을 때에 이것을 보상해주는 제도고요. 국비 50%, 도비 10%, 군비 17%, 자부담 30%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재보험은 농기술 예, 농업기술과 업무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가 아니고요. 우리는 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 지원 사업입니다. 그 지금 아니 그 농협이 왜 선정되는지 농협 NH 손해보험으로 선정된 이유를 제가 타 보험회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저 선정 농협의 선정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싶어요. 지금 요 사업은 저 국비 사업으로 관련 지침에 단독 사업으로 농협 NH 총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재보험도 마찬가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예, 단독 사업이죠. 단독 사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예, 최동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 가입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지원돼 있는 거는 남나고 그 밑에 보면은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이제 그 10%를 하는데 그걸 그 일반 농협에서 그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일부 하는 사람은 근데 그 일부 하는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이제 하는 사업 하는 게 금액이 이제 한 농협만 빼고 세 농협은 3만 원씩 합니다. 그렇게는 조합원이 내는 금액은 33,460원인데 세 농협은 3만 원씩 내줍니다. 그럴 때는 본인은
농협은 3,46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한 농협은 또 좀 작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 좀 이 보험을 그 선정하실 때 말씀하실 때 좀 그런 걸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에서 뭐 그렇게 많이 한 사람한테 3만 원씩 내면은 그 전조합원이 내면은 그 은농업 같은 데는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사업 해주는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입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으로 김원수 의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2015년도에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그리고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020년 6월 경상남도 농업인 수당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남도에서는 2차례 걸친 시군 부서장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2021년 6월 백규영 군수께서 경남 시장 군수 협의회 대표를 거치면서 경남도와 적극적인 논의를 했고 그래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부부를 포함한 공동 경영주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협약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그 예산이 재원 비율이 도비가 30% 그리고 군비가 70%였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각각 40%와 60%로 절충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우리 경상남도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농업인 수당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번 사업 대상자는 1672명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차는 9,872명에게 지급을 하였고 또 2차에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차에는 800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우리 고성군 의회 원래 보고에서 농업인 수당을 인상할 거라는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있었습니다. 10만 원 더 추가 인상할 거라는 보고를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동료 의원과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과 저는 같은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제가 한번 여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가치와 농업인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기반 조성 투자를 검토하기 바란다 하는 내용과 농업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려면 경상남도의 도비를 통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기억하시죠? 그죠? 예.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 의원도 발언을 했고 올해 농업인 수당을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내년에 바로 인상을 하는 것은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비로 10만 원 더 추가 지금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처음에 저희들도 그 군신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인데 원래 때 의원님들이 도비 확보 노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현금성 지원이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를 좀 늦추어서 한번 추진해 볼까 싶어하고 내년 한 해는
좀 타 지자체하고 보조를 맞추고 단 경상남도에 이제 더비를 좀 늘려달라고 한번 건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좀 급작스럽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한번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볼까 그런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는 지금 인상 10% 인상 10만 원 더 추가 지원할 거라고 신문 다 지금 다 내보내놔 놓고 고성군 의회에서 의원 2명이 지금 이 검토 다시 하라 한다고 지금 그렇게 경솔하게 지금 처리를 하실 겁니까?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군수님 임기 내에는 반드시 인상을 저희들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 시기를 지금 이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수님께서 지금 도와 지금 예. 인상군에 관해서 예. 도와 조금 찾아가서 뭐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하거나 그냥 논의한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런 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예, 도의 움직임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그 움직임하고 봐서 저희들이 뭐 당장은 추진 못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두 사람도 우리 농업인의 실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예,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있는지 그런 걸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 논의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섣불리 이렇게 신문에 나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나서 정말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나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약사항 이행 보고회 같은 데서 각 실과장들하고 그리고 군수님 부모님 모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간단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원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그 농어민 수당 그 지역 사업은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경영자뿐 아니라 여성 농업인 우대 및 근위 학기를 위해 배우자인 공동 경영교에도 그 30만 원을 지급했죠, 그죠? 그 1차 지급은 그 7, 8일경에 그 농협 체험카드 9,001명, 선불카드 799명, 그 모바일 졸업회의 72명에게 그 지급한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2차 지급은 12월 중순경 그 800명, 그 선불카드로 2억 4천만 원을 그 지급할 그 예정인데,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보면은 그 카드하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분을 지급하더라면 우리 고성군의 그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카드를 하면은 다른 지역에 다 쓰지 우리 지역에 그 경제적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카드를 지급한다고 하면은. 대다수 농업인들이라서 거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농협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어나가는 것은 거의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드가 있으면 그 전국에 쓰고 있으니까는 뭐 또 요 고성에도 맞으지만은 그래도 다 지역에도 많이 그랬으면 쓸 것이라 생각하는. 선불카드가 아마 고성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 선불카드는 그 농업 체험 카드는 전국에 다 쓸 수 있습니까? 고성군만 쓸 수 있다고. 그 농협 체험 카드도요? 예, 아, 그리 지정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래 고성 쓴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고성사랑 그 상품권 이용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 본인의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어봤고 고성군에만 그 100%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잘 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챙겨가지고 혹시나 그 농업 체험 카드는 어디 아무데나 적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그는 고성에서만 쓴다고는 한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선물 카드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난 8일에 그 수당을 지원하지 못한 분들의 그 규제가 있었다고요. 예. 그 현재 우리 그 100% 다 지원이 됐습니까? 그리고 예, 그 직장 가입자들에게 이제 직장 의료보험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배제를 했는데 도에서 이제 시군에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직장 가입자도 3,700만 원 소득 이하이면은 지원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800명이라는 신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 저희 확보해서 좀 쓸 수 있는 기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12월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또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 빠른 공부와 또 빠른 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원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지만은 우리 농업의 수당 지급 확대 부분에서 우리가 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태수 과장님께서의 그 지급 확대 부분 10만 원을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내서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이 또 신문상에도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지금 그 부분이 인상이 된다는 부분을 농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급 시기와 인상분 부분도 뭐 10만 원을 해도 20만 원 되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같이 의논을 해서 또 지급 시기와 또 인상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해서 또 우리 군수님의 공익 사업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지급할 수 있는 또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 의원들마다 또 생각이 또 틀리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 지급 확대 그 시기와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농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속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 최 의원님 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반 농촌 통계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농사 통계발 사업은 농어촌의 생활 환경이 불편하고 도시로의 인구는 집중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농촌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결국 삶의 질 향상, 말단위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는 농촌 협약으로 통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자료에 의하면 농촌어촌 개발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이 사업들을 한 담당에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 그 농촌 개발 담당이 있는데 한 40개 사업에 한 770억 원 정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국농촌공사의 일부는 좀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농촌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일단은 이제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의 특징들이 이제 주민주도의 상향식이기 때문에
주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사업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이것도 좀 넣어주세요, 저것도 좀 넣어주고, 이건 빼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에는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 의견 수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하시면 계십니까? 일단 오늘 김석환 의원님 본질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우리 농촌 공간 사업, 정비 사업 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21년 작년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해 공모 사업으로 우리 올해 1차 공모 사업으로 5년간 2026년까지 부지 매입이 16억 포함해갖고 266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축사를 폐업시키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반하여 우리 고성군에서는 마을 가까이 있는 축사나 돈사를 이전해서 새로운 것을 집단화하고 이전한 부지를 활용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전할 축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유치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3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영우면에 있는 철성영농, 마음면에 청명농장, 야면에 유진농장, 이 3개가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9개 농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하는 걸로 계획하여 있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이슈가 되고 그다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50억 원으로 이제 사업을 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9개 농약 신청을 받았다가 한돈협회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사업비에 맞게 이렇게 250억 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3개만 이제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정비 사업 중에 어찌 보면 이 축사 이전 정비하는 그쪽으로 돼 있어 이 축산가 사업일 수도 있는데 공간 정비 사업이 축사 말고는 딴 정비 사업 할 부분들이 없던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축사를 이전해서 한 곳에 모으는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축사가 이전한 그 부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사실은 그게 목적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축산가에서 이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공무사업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업 계획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 보면 축산가 사업이라. 예. 어쨌든 우리 가에서는 정비 사업을 딴 데 할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악취 또 공간의 배어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고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지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농촌 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 정주 생활 이 부분도 잘 살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하시면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농촌 공간 임사 공모에서 준비해가지고 사업 대상이 세 군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 부지가 마음적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마음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는?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질 것이고 그 주민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보고 근데 꼭 거기다 저희들 그렇게 집어넣은 건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해서 좀 유연하게 부지는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마음쪽에는 나름대로 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약간의 그 말이 넘겨졌습니다. 저희서 여기는 안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앞에 우리 최남찬 과장이 공사업 신청할 때 예, 부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부지는 일단은 그 사기 수립할 때는 마음이 하더라도 그 다른데 이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그 추진하려고 하면은 매크로게 추진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대상지가 몇 군데 선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돌면서 동네에 공청을 거쳐가지고 그 동네에 원하는 그리고 또 그 동네에 우리 군에서 체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줘야만이 그 주민들이 찬성을 하거든요. 해가지고요. 현재 그 마음쪽에 이전 지구로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도 부지도 그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다른 쪽 부지도 지금 많이 그 찾아보시고 또 그런 부분의 대처를 하기 위한 그 방법을 그 논의하셔가지고 그 차후 대책에 그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돈협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마음 쪽에는 사실은 좀 그 말이 많다라는 부분은 우리 또 같은 지역구고 우리 최도희님하고 저는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그쪽 올 것이냐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그 이전 장소 그 부지 선택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지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해서 가장 적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수 의원님 본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2022년 고성군 영양 강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고성군 영양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촌 개발을 진행하면서 고성군 전체 지역 주민들의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3억 원 정도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줄 때 원하는 그런 교육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교육을 하는 곳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을 많이 못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용역해서 하고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사업 계획서를 올리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예, 의무적으로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하는 그 지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률이 26%로 책정되어 있어요. 26%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그 혁신 담당관에서 이제 그 사회적 그 뭡니까 사회적 협력 공동 추진단 거기 단장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이제 책임자가 중간에 몸 아프고 많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그만두고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 그만두는 바람에 사업이 자기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시기를 많이 놓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명시를 해서 그 작년에 일단 명시를 한 부분들은 올해 다 이제 추진하고 이제 올해 사업들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사업이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그 내년 사업비까지 한 6억인데 지금 저희들은 마을에 이제 공문을 내서 원하는 교육을 좀 신청받아가지고 원하는 마을은 전부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마을 단위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뭐 읍면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우리
가차치고 계획하는 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 내용이 그러면 마을 단위, 뭐 면 단위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3억 예산 4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 지침 내용도 어느 단위로 진행할지 그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침이라기보다는 약간 계획이 프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그래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교육을 만약에 쓰레기 재활용 교육을 받고 싶다. 아니면은 뭐 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읍면 전체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 이제 리더들 데리고 영양 교육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은 그렇게 예산을 3억을 책정해 놓고 시행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로부터 그 계획을 받아서 가장 좋은 계획의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면 그 용역사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신에 이제 각 읍면에서 이제 신청자는 저희들이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2-2에 보면 동방장 철거 공사 관련해서 페이지가 7페이지입니다. 예. 네, 동방장 철거 공사 관련해서 당초 계약 금액에서 한 개는 폐기물 단가 조정이 감액이 1,194만 원이 1,194만 6천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재 단가와 노인 단가, 단가 산출소, 그 다음에 원가 재 비율 잘못 책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금액이 또 감액이 3,740만 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여기에 내용이 왜 당초와 이렇게 감액 금액이 감액 금액의 폭이 이렇게 큰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담당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농촌개발 담당 이상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페이지에 고성읍 동방장 철거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하고 그 다음에 고성읍 동방장 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저희가 공사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감사부서에 사전 계약 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그 금액의 단가 조정이 돼서 그 된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이후에 공사를 발주를 한 사항이 돼서 공사한 다음에 공사 변경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 시행하기 전에 단가 조정을 저희가 감사하게 받고 나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농업정책과에서 발주한 다양한 공사건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타 부서와 다르지 않게 농업정책과에서도 발주한 다양한 공사건들이 공사 물량 또는 단가 조정, 원가 계산 조정 다양하게 또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보험료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주민 건의 사항들이 들어오면 그 설계를 변경을 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량의 정액과 감액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이 대가에 의해서 정확한 품셈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은 발주 당시에서부터 용역업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단가 적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가정보지 책자에 의해서 정확한 단가 적용이 돼서 설계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겠죠, 그죠?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공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이 단가 조철 산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에서 나오면은 그 설계서를 가지고 이제 일상감사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자가 보고 단가가 잘못됐다, 이리 내가 됐다. 제 설계를 대부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들한테 조정해라. 감 137만 해라, 130만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설계 반영할 때 이걸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설계 용역 자체에 이런 업무가 한두 건도 아니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용역업체의 전문성이 조금 저는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동일 업체인지 유무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지금 그 업체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업체를,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 더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업체로 이런 반복적인 업무가 그러니까 업무적인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들이 좀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게 업체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약 심사를 올리는 게 4천만 원 이상만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게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이렇게 설계약 주는 것이 아니고 2인 견적 제출이나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그 설계업자도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니는 잘 못하니까 너는 못 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저희 체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야 계약 심사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자기들도 전문성을 기를 테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 그 소관의 위원회가 모두 몇 개이죠? 지금 여기 업무자료 책자에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5개로 되어 있어요. 누락된 위원회가 어디냐면 고성군 농촌대학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농업정책과위원회 맞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건가요? 맞죠?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위원회별로 지금 30%를 그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에 의해서 그나마 30%라도 초과하는 위원회가 2개고 그 나머지는 진짜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거든요. 예. 앞으로 다시 위원을 재임명할 때는 영심해서 양성평등 꼭 지켜서 30% 이상 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그 위원분이 반복적으로도 그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이중으로 드러나는 게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원수 의원님 본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24쪽에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 사업 시행 완료가 되었다, 그죠? 예.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선정 기준이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좀 형평성 있게 하려고 이미 한번 받은 분들은 3년 안에 받은 분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항상 가지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또 농기계들을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 농민들 편이
장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던데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정산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산만 남은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장님이나 이제 이게 서류적인 게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죠? 서류적인 거를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 부서에서 좀 작성을 해주십니까? 아마 그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읍면에서 작성해주지 않으면 저희 직원이 작성하기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젊은 분들은 뭐 괜찮으신데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르신들 고추 따기나 뭐 토마토 사기나 이래 할 때는 다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에 받치고 이제 가는 이런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 장비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서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말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 대다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소극적이 되는 거죠. 가서 서류적인 걸 좀 준비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제 면회 어쨌든 뭐 전달을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좀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서류 이런 부분들을 좀 대신해서라도 이장님의 도움을 받든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 지도역 감독에 만들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은 혹시 우리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소환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아마 여성 농업 지원팀이 있어가지고 농식품 유통과에 거기서 소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하시면 되십니까? 예, 또 질하시면 예, 그럼 제가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촌 협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 협약 사업은 고성업 중심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낙후된 북부 생활권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성군 군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가 때문에 우리 그 농촌협약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맞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7개면을 그 중심으로 총 사업비 303억 4천만 원이 되는 큰 사업이 되거든요. 예. 현재 그 진행이 보면은 일단은 그 2010월 달에 그 농업정보사 위탁을 줬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2026년까지 일단 사업 완공인데 그 20년까지 완공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예, 농촌공사에 지금 위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용역사 선정에서 개공객만 수립되면은 2026년까지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지금 진행이 좀 상당히 좀 느리고 있는 시기거든요. 해가지고 그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그 이제 기본계획 지금 수립해서 주민 의견들로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설계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기본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죠? 예, 예. 그 기본 설계 놓으면은 각 그 주민들 같이 그 공청을 열어가지고 부분을 또 그 의논을 잘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변경사항이 아마 또 그 많을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 밖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미리 그 주민들 의논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업이 그 주민들을 위한 그 설계를 해주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보도에 보면은 그 사업 부분이 그 영해미가 개천일이 빠졌거든요. 그래요. 사계획이 없습니다. 예, 예. 그 왜 그 두 군데가 없습니까 지금? 영현하고 개천은 지금 이제 기초생활 거점 조사함 1단계 사업을 개천은 내년에 마무리되고 영현은 이제 막 시작해서 2025년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하면서 그거는 빼고 이제 그 예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영해하고 개천은 그러면 농촌 협약에 그러면 그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협약은 안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또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은 가점도 받을 수 있어서 뭐 20억 추가로
봤는데 그 큰 부담 없을 것 같아요. 2단계 하는 데는 큰 아마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총 금액에서 이제 영업면과 개천면 자체 기존 그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해가지고 처음 기본 사업계획 그 할 때 예비계획에서는 이제 기본이었다가 다 뺀 상태입니다. 예, 뺀 상태. 예, 이 부분이 빨리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보면은 그 남부 생활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 상리, 하일, 하이, 예, 삼산면 쪽에도 그 농촌 협약 사업을 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료 연구분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남부 생활계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 저희들이 북부 생활권 한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6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남부 생활권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잘해서 고성읍, 그리고 뭐 하일, 하이, 삼산, 상리까지 대가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협약을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7년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생활권이 마무리되면은 남북권의 필히 바로 연계해서 될 수 있게끔 우리까지 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기계 임대 사업은 일반 소규모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 자금이 가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떨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정 농기계를 갖추어 놓고 필요한 농민들의 임대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그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사업소는 우리 그 교육센터하고 그 북부권이 영오면 그 서부권 하임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점차 그 농기계 임대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활발하게 지금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농기술센터는 또 농기계도 부르는 거 많고 또 넓은 또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아마 좋을 겁니다, 농기센터는. 그런데 그 서부과 북부 부분에서는 남대 기계 저 장비 부분이 또 충만하더라지만은 또 많이 또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계절에 그 필요한 농기계 그런 부분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작아가지고 예,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기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 지금 그래 그 서부광하고 그 북부권에 그 뭐 실정은 좋죠, 그래도 그죠? 예, 점차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자기 그 기계를 뭐 큰 돈 들이고 안 사가지고 대회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 농민들의 큰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주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루동에 그 동부 쪽에는 아직 임대 사업소가 없다 그래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 불평을 많이 끄고 있고 그 다른 지역을 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동부 쪽에는 뭐 또 그 하나 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가지고? 예, 그게 군수님 이제 방문해서 소통 간담회 시도 동해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기종을 본소에서 택배로 한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그 동해 거리에서 그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동해 거리도 그러면 좀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신청을 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 택배 서비스에 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미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큰 차를 끌고 나와서 지금 이제 택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한 1,000만 정도 더 올려가지고 이제 당초 예산 올려놨는데 의원님들의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이 미리 캡처를 하셔가지고 주의 따라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직원들이 안 그래도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시키면 되겠습니까, 가장님? 충분히 이제 저희들은 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3천만 원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는데 예상외로 좀 인기가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또 뜨는 것을 또 충분히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부분은 또
잘 그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내년에 관련 본회의선에 올라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또 임대사업소를 하나 또 만들고 하면은 저 많은 그 비용이 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 작년에 그래서 서부지역 그 임대사업소에 18억 원이 그 소요됐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2억 3천만 원 정도 그 해마다 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기계 대사업 순회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보면 임대 금액이 임대료가 9,496만 7천 원인데 이거는 그 우리 임대하신 우리 농가에서 다 낸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은 진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말로 제일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동부권에도 좀 거기 또 꼭 설치가 돼가지고 농업인에게 다양한 농기계를 임대해가지고 농기계 구입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택배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예. 그 동해 거류 쪽에서 얼마만큼의 그 수요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정식 의원님 본질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감자로 2-2 관련해서 1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마을 지역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거류면에 19억 4,600만 원, 30% 진행률이라고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정마을 지역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16억 4,500만 원, 역시 30%라고 진행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장전마을 지역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대감면입니다. 50%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종류는 같은 사업인데 어찌하여 한 개는 50%고 두 개는 30% 진행률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30% 진행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왜 진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임차 사업이다 보니까 2025년도에 마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마치는 게 있고, 그다음 내년에 마치는 게 있고, 개척 봉치 같은 경우는 올해 마치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다 됐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일자를 사업하기 때문에 총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 집행률이 이제 결정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개의 사업 종류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거류면 용마을 같은 경우에는 왜 자부담이 6,100만 원 잡혀 있을까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지분 계량이라든가, 다음에 스웨트 계량이라든가, 집 담장을 수리한다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이 있는 사업을 하는 데는 자부담이 좀 이제 들어가요. 그럼 두 개의 사업에는 그 자부담 그 사업 진행 신청된 게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용마을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 자부담이 6,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까? 자부담이 빠진 것 같죠. 예, 이거 좀 자료가 네. 대부분 그런 사업들 많이 하는데 자료에서 아마 자부담 부분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기농지촌 농촌 지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성과에 보니까 1,328명이 유입을 했고 고성군 인구가 감소하는데 억제를 했다 보니 인구가 증가된 1,328명이 기농지촌 하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3분기까지 10월까지 예. 그게 1년 동안 예, 1년 동안. 1년 동안 예.
우리 굉장하네. 이 사업 잘 하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혹시 그 덕설리에 예. 지금 기농인의 집 마련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셔야 됩니까? 예, 4개 있습니다. 예. 사비가 4개 소해가지고 이게 2천만 원? 아니, 그 관리비 그런 건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기농기촌 중에서 우리 그 동향 기항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까? 예, 경험하신 분도 많습니다. 전에 우리 고향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예. 아까 그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턴이 고체형이 있는데 여기 유턴형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기농인의 집을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만일에 개천면이다, 구만면이다 그런 분들은 또 구만면으로 개천으로 이렇게 가실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자기 집이 만일에 어머님이 집이 뭐 있었다든지 부모 집이 있었다면은 다행인데 다 정리하고 다시 오려니까 집이 없어서 이제 또 새로 또 있게 해야 될 그런 분들은 혹시 그 빈집들 들어 있죠. 그런 분들도 그런 그 계획도 한번 세워봅니까? 보통 보면 빈집을 뭐 쌈지 주차장, 뭐 쌈지 공원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계획을 한번 세워봅니까? 아마 그 집 부분은 아마 건축개발과에서 별도로 아마 그런 기농 정책으로 또 그게 우리 예. 농촌 정책과에서도 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 저희들하고 다 협의를 하고 기농인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예. 그리고 그 기농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그 문제가 많죠. 좀 갈등이 아무래도 타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면장님들이나 또 이장님들이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또 오셨을 때 또 주민들하고 단합할 수 있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같은 고성 국민에게 이 통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에 예. 62농가 11,422명을 중개를 예. 1억이네요. 예. 예산 부분은 100% 하셨다는데 아까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별 노동자 지금 그러니까 한 9개월 지금 사업을 보면은 그 계절별로 하면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일단 계절 근로자는 최대 쓸 수 있는 게 5개월입니다. 5개월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조금 내년에는 예. 예산을 조금 혹시 예산 편성됐습니까? 아직 내가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추경에 확보하셨네요. 추경이 합할 예. 생각이래. 발빠르게 해가지고 예. 기농 기촌하신 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이 11,422명이 중개를 했다니까 상당한 인력이란 말이지. 예. 예. 이 인력은 이제 저희 고성군에 있는 인력들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하우스 지역이나 이런 계절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외국하고 MOU도 맺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추진하기 힘들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청년 농업인, 기농 기촌 농업인 안정적인 농촌 농업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수 의원님 본질에 출발합니다. 저는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인 흠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흠벙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되기 전에 각 읍면에서 흠벙 수요 조사를 할 당시에 정확한 수요 조사가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상리면이 저의 고향이어서 제가 아는 뜸벙 개수만 하더라도 몇 개가 되는데
상림에는 둔병이 전혀 없다고 영어로 수치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든요. 그 정확한 수치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서 유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파악한 tum봉이 445개인데 아마 뭐 숨어 있는 tum봉도 많이 있지 않겠나 싶었고, 그다음에 의외로 뭐 말씀하신 대로 상림만 유일하게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변별하겠죠. 불구하고 그러면 연계소라고 했을 때 보고가 들어왔을 때 한 번쯤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실 필요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외부에까지도 지금 많이 배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했었는데 좀 정확한 그런 자료 조사 보고 서류를 받으실 때도 한 번 더 좀 챙겨주시는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정확한 그 tum봉 개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자료 파악하셔서 유지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이유는 없습니까? 예, 김호수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아까 김석환 의원님께서 하신 농촌 고용 안정적 인력 지원 실태화 방안에 대해서 그런 추가 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성군에는 농업인회관 내에 있는 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홍보를 이제 뭐 그전에는 고성군 밴드나 이렇게 좀 활용을 SNS나 활용은 좀 많이 하고 있던데 지금 이 홍보하는 그가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이게 일단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하는 데는 지금 현재 큰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한번 썼던 분들은 좋으니까 저희들이 또 교통비를 이제 주인에게 5만 원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이 이제 모시고 오는 거 택시비를 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교통비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좀 예산계 이야기를 해서 차량을 하나 지원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 사무를 보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활용하면은 훨씬 원활하고 더 많은 인력을 준비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요청이 난 상태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0년 7월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 참 괜찮은 편이에요, 그죠? 예. 2020년도에는 보니까 1,700명, 2021년도에는 9,900명, 2022년 이제 말 정도 지금 현재는 한 1만 명 이상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고성군 경영인 농업 고성군 연합회에서 참 큰 일을 해주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개센터 인건비 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비 부분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해결 방안이 이제 차량을 지원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지금 이제 우리 고성군은 이제 워낙 이제 고령화나 또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그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위기가 맞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이제 여기 까니까 향후 이제 대책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농촌은 농사의 규모가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가 노동이나 가족 노동으로만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기계의 발달이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완전 커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나 준비 못한 부분이 인력에 대한 준비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인력 위탁 일 센터나 지금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도 타 지자체보다 우리 고성군만의 특유의 장점이 있어야 다른 데서도 인력이 오지만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주거라든지 그러면 또 뭐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좀 다른 그런 장점들을 조금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외국인 이제
이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담당계에서 지금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각종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해보자. 그리고 여건 근로자 보면 가장 문제가 숙소하고 이제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간 정비 사업 그 속에 이제 영호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철선 양도는 뚫어내고 그다음에 그곳에다가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이렇게 짓는 계획이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책적인 방안들을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준비하시고 어쨌든 외국인분들도 여기가 내 나라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따뜻한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 정책을 잘 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제가 질문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수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그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계약 심사 시나 그 일상 감사 시에 그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 기본 그 사전 설계할 때 그 신중하게 그 설계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나니까 그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꼬박꼬 챙겨가지고 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사업 추진 그 집행률이 그 상당히 그 많이 낮습니다. 우리가 동료도 그 질문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좀 빨리 집행할 수 있고 올해 사업 부분도 집행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까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최대한의 그 민시를 하지 않게끔 그 하셔야지. 사실은 뭐 그 예산 그 가다 그 편중을 해서 뭐 그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올 사업 그 막 다른 부분 사업은 연속적인 사업은 괜찮은데 올해 그 끝나야 될 사업들이 그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그 사업 준공까지는 빼고 집행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하지. 이걸 계속 명시를 신다면은 농 정책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전 최대한 예. 빠르게 사업을 진행. 어쩔 수 없는 계속 사업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 해에 마무리될 그 준공을 해야 될 사업 자체가 다 안 됐다 본 것은 잘못된 거 맞죠, 그죠? 예, 예. 이분 그 수련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또 반납하고 불용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어깨껏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민간에 대한 그 보조 사업을 우리 그 농업청사가 상당히 많이 한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조금을 주면서 해가지고 지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까지 해서 철저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조 사업을 주는 민간에 대해서는 그 하여튼 그 지도 관리 그 잘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하실. 예, 이정수 의원님 본질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감자료 2-2 관련해서 44페이지에 관한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 농업 경영자 과정 지원하는 게 있는데 2021년도에는 713만 원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407만 4천 원 지원되었는데 이런 혜택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받아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이렇게 올해는 혜택을 보신 분이 작아서 예산이 작게 집행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대다수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받아서 의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도배 지원사를 받기 때문에 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사업을 작게 하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여성 지도자 과정도 막 있고 그러는데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 그러신 분들 제가 다수 많이 들었거든요. 몰라서 이런 혜택들을 못 누리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계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보셔서 삶의 질도 향상되시고 조금 더 시골에 군에 사는 면단이나 군 단위에 사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질 텐데 도시 분들에 비해서 이런 혜택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제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홍보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다양한 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사람 모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시간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농기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 확대 및 적극적인 유치에 힘써주시고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지원 확대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 수당 확대를 위한 도비 추구와 확보 노력과 직업 시기 등은 우리 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농촌 회화 사업은 추진 중인 북부생활권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과 시행에 철저히 가해 주시고 남부생활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농촌 공간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전 예상부지에 대한 주민 반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농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과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확대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이 다소 미흡하여 지적된 방치된 농지 구입 후 농촌 귀농기촌인과 청년농업인 대여 방안, 계절별 노동자 확대 대책, 고성군 역량 강화 사업충위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농촌 정책과장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휴식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 등기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보고약서 농업기술과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현 농업지원 담당, 민세규 식량기술 담당, 남상혜 농업환경 담당, 반갑습니다. 이옥순 가수화해 담당, 반갑습니다. 남택면 채소 특작 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자리야.
예. 예,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5페이지 기후 및 변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직은 11명 정원에 9명, 일반직은 5명 정원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개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에는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고성군연합회, 사단법인 경남 친환경농업인 고성군 지부, 고성단감영농조합법인, 고성키위 생산자단체협의회, 고성부추장육반연합회 등 5개 단체에 1,00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량작물 생산에는 주곡인 미곡은 5,187헥타르 면적에 25,935톤을 생산하였고, 고구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류는 105헥타르의 생산량은 2,992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딸기 52헥타, 시금치 323헥타, 부추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가지시설 및 포장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제조실, 토양종합금전실 등 건물 2동, 유리온실 1동, 비닐온실 7동 등 9개 시설에 50,170평방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11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10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28개 단지 386헥타,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에 57,000가마, 벼 먹물인재 밀도 경감 친환경 공동방제 시범 사업에 78헥타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농업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실천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43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산물 퇴비 포장재 지원 사업비 11만 6천매, 유기질 농업자재 지원 310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5,638농가에 20kg들이 121만 8천포 등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품질 인증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4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대가면 3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일개소 친환경 인증 지원에 593농가 450헥타, JP 인증 수수료 및 검사료 지원에 예, 죄송합니다. 대가면 3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일개소 친환경 인증 지원에 593농가 450헥타, JP 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 80농가 40헥타 등 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고품질 기능성 쌀 안정 생산입니다. 4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쌀 생산 재배단지 6개소 58헥타,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14개 단지 271헥타, 고품질 우량 품종 지원 사업에
757농가에 2184헥타, 생산비 절감, 등목모 심기 지원 시범사업 비계소 등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쌀 생산 단지 재배 면적은 271헥타로 경남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한기 맹류 생산 지원입니다. 7,300만 원의 사업비로 보리 생산 장려금 등 기계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농한기 보리와 밀 재배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리 생산 장려금은 헥타당 30만 원, 밀 육성 지원 사업은 헥타당 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1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고등 농산용 육모 지원에 1,161농가를 대상으로 육모 14만 5천 개, 육모용 상토매토 지원 사업에 244농가 3,161농가, 우령이 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71단지에 648농가를 지원한 등 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령화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와 육모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바짝물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9,300만 원으로 고품질 작곡 재배단지 지원에 190농가 74헥타, 고품질 우량 품종 종자 구입 지원에 364농가 150헥타, 친환경 생분해 멀칭 필름 지원에 127농가에 31헥타 등 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육성 우량 품종 보급으로 우수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농 폐기물을 발생이 원점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변동사항이 많아서 다시 최종 자료를 의원님 위에 올려놨습니다. 최종 자료 위주로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직접 지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기본형 사업비는 144억 9,440만 원이며 지급 단가는 0.5헥타까지 소농은 12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면적 기준은 논박 그리고 진행구역과 비진행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구간 2헥타 미만, 2구간 2에서 6헥타, 3구간은 6헥타 이상 해주고 총 3개 구간으로 해서 최저 205만 원부터 최고 205만원부터 최저 100만원까지 총 9개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중에서 논 이모작 사업비는 4억 2,528만원으로 지급 단가는 헥타당 50만원입니다. 친환경 직불금 사업비는 1억 8,900만원으로 지급 단가는 유기농, 무농약, 유기지속 등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추진 실적입니다. 8,522농가의 면적 7,170헥타이고 지급액은 145억 9,028만 4천원입니다. 지급 일정은 11월 30일 내일부터 논활용 직불금부로 시작해서 기본형 직불금, 친환경 직접 지불금 순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업 농촌 공익 직불금상 애초 20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는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정점식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는 이런 고질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갱간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5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참여농가 소득보전
9.3헥타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봄꽃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꽃은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4일간 갱간농업 가을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성읍 중심지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토양종합운전실 운영입니다.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 3,600건에 실적 3,736건을 토양 정밀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토양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여 친환경 인정, 직불제 사업 등 농경지에 대한 체계적인 토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1페이지 벼 병해충 적기 방제 지원입니다. 2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8월 장마 등 기상 예민으로 또열병, 흰잎 이만병, 홍명담은 배멸구 등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사업 건설 위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협치로 예비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4차 방제를 실시하여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입니다. 사업비 8,9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1개소, 예찰 및 관찰포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비대해충, 돌발해충, 외래해충 등 병해충을 예찰하고 진단하여 예비비 투입 등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고성군은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